문 이슈의 세 줄 요약. 첫 번째, 한동훈이 되면 대통령실은 큰일 나나. 두 번째, 어쩜 이렇게 민심을 모를까? 세 번째, 자꾸 당무 개입할수록 보수 우파 망해간다. 친윤 성향의 국민의힘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연판장을 준비했다고 한다.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전 위원장이 무시해 사퇴 해결 기회를 놓치고 총선 패배를 야기했다는 이유였다. 일부 당대표 후보들은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당 윤리위의 징계 필요성을 제기했다. 4명의 당권 주자들이 난데없이 터져나온 이 문제로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입지가 음색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당내 논의나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논의로 이거를 붙이지 않고 대답도 안 한 채로 이것을 뭉갰다. 양 사과로 끝내고 또 원희룡 후보도 자꾸 이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제하는 게 낫다. 당무 개입이자 전당대회 개입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할 때입니까? 반면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친윤계를 겨냥 과거 같은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며 정면 대응 입장을 밝히는 등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.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일체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. 하지만 김 여사와 한 전 위원장 사이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가 전당대회라는 민감한 시점에 외부로 유출된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. 대통령실이나 친윤 진영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.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당 지도부 거취 문제가 나오거나 당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. 친윤계는 2022년 윤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요구했고 비대위 도입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. 작년 3월 전당대회 때는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나경원 후보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.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. 대선 때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의 적이라고 했다. 지난 1월엔 한 전 위원장이 명품 가방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했다. 전례 없는 일이었다.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면 충돌하고 이런 사실들이 밖으로 알려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겉으로는 공천이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걱정에서 시작됐다지만 실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. 당은 당의 일을 한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.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국민 보고 나선 길, 할 일을 하겠다고 했던 어제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.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서도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.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김 여사 문자 메시지는 윤 대통령의 내락 없이는 외부로 나가거나 문제 삼기 힘든 일이다. 친윤 인사들이 앞다퉈 쟁점화하는데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았다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. 국민의힘은 총선 후 넉 달이 되도록 선거 패배 원인을 찾는 백서나 당 쇄신책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. 참패의 최대 이유인 윤 대통령 부부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했다.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2인 대표라는 기이한 지도 체제도 한때 추진했다.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사과 문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이를 이유로 계파 분란을 부추기는 것은 자해나 다름없다. 총선 패배 후 국정을 수습하고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당대표 선거가 연판장과 징계론이 난무하는 싸움판이 된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